새벽 2시 대치동 은마사 거리입니다. 20년차 수학 강사 박성훈 원장이 셔터를 내리며 깊은 한숨을 쉬네요. 텅 빈 강의실을 뒤로 하고 편의점 캔커피를 땄습니다. 그의 손에는 폐업 신고 절차가 적힌 꼬깃꼬깃한 종이가 들려있죠. 3년 전만 해도 대기표 뽑던 학원이었는데 억장이 무너진대요. 월세 500만 원은 꼬박꼬박 나가는데 이번 달 등록생은 고작 3명이라죠.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넣었는데 남은 건 빚뿐이라는 공포가 그를 덮칩니다.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대치동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불경기 탓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오늘 눈높이 경제 시선은 대치동 학원가 붕괴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칩니다. 대치동 뒷골목에서 작은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이민정 원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녀는 지난주 부동산에 가게를 내놨습니다. 권리금은커녕 시설비도 포기했대요. 제발 들어올 사람만 구해달라고 사정했죠.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 반응이 차갑습니다. 원장님, 지금 대치동에 공실만 100개가 넘어요. 공짜로 줘도 안 들어와요.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이 원장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임대문이잖아요. 과거엔 권리금 1억, 2억을 불러도 줄을 섰던 그 자리들이에요. 지금은요? 인테리어 철거 비용이 없어서 야반도주하는 원장들도 생겨나고 있죠. 화려한 간판 뒤 대치동의 속살은 이미 골물대로 골마 터지기 직전인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단순히 아이들이 줄어서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가성비가 깨진 겁니다. 과거엔 소형 학원에서도 개천용이 나왔죠. 하지만 이젠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대형 일타 강사의 현장 강의 아니면 아예 초고액 과외로 양극화된 거죠. 어정쩡한 중간 학원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부모들도 더 이상 동네 학원에 미래를 걸지 않잖아요. 숫자를 보시죠. 서울시 상권 분석 데이터를 볼까요? 강남구 학원 밀집 지역의 폐업률이 작년 대비 20%나 급증했어요. 5곳 중 1곳이 문을 닫는다는 소리죠. 반면 대형 입시 학원의 매출은 오히려 늘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확실한 곳에만 돈이 몰린다는 뜻이에요. 승자독식, 그 잔인한 게임이 교육 시장을 덮친 겁니다. 잠깐 숨 좀 고르고 가시죠. 내가 보내는 그 학원 과연 안전할까요? 숫자를 보니 등골이 서늘하시죠. 혹시 우리 동네 학원은 괜찮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학원이 무너지면 주변 식당, 서점, 고시텔이 줄줄이 타격을 입어요. 상권이 죽으면 여러분이 깔고 앉은 집값도 흔들리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학원 원장님들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 학원에 돈을 대고 있는 바로 여러분, 학부모들의 지갑이죠. 이번엔 반포에 사는 학부모 최수진 씨를 만났어요. 중3 아들 학원비로만 매달 300만 원을 씁니다. 남편 월급의 절반이죠. 어제 통장을 정리하다가 덜컥 겁이 났대요. 이 돈이면 차라리 삼성전자 주식을 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친구에게 말했더니 친구가 정색하더래요. 너 애 인생 망칠 작정이야. 수진 씨는 다시 카드를 긁을 수밖에 없었죠. 수진 씨 같은 부모들이 대한민국에 널렸잖아요.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꿔요. 아이 성공이 내 노후라고 최면을 걸면서 버티는 거예요. 마트장 볼 땐 콩나물값 500원에 벌벌 떨면서 학원비 결제 문자가 오면 아무 생각 없이 송금 버튼을 누르잖아요. 마치 종교처럼 맹목적으로 돈을 붓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멈추지 못할까요? 불안해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일종의 죄책감 마케팅에 당한 겁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내 자식만 안 시키면 도태된다는 공포를 사회가 주입했죠. 정주영 회장 시절엔 소판 돈으로 대학 보내면 집안을 일으켰어요. 그 성공 공식이 아직도 우리 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부모들의 마인드는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거죠. 데이터가 말해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볼까요? 자녀 교육비 지출이 높은 가구일수록 노후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5060 세대의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 부족 상태입니다. 충격적이죠. 아이 대학 졸업할 때쯤이면 부모는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거예요.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동반 자살일까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세요. 지금까지 아이에게 쓴 돈 얼마나 되나요? 그 돈이 통장에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이 투자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아이가 명문대만 가면 이 돈을 다 회수하고 효도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취업시장은 얼어붙었고 아이들은 제 앞가림하기도 벅차요. 자, 이제 그 아이들의 현실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취업준비생 김준호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대치동 키즈였어요. 부모님이 쏟아부은 사교육비만 얼추 5억은 된대요. 소위 말하는 인서울 대학도 나왔죠. 그런데 지금 준호 씨는 스터디 카페에서 3,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요.
부모님 뵐 면목이 없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건물을 사주시지. 그의 자조 섞인 혼잣말이 씁쓸하죠. 준호 씨 같은 청년들이 도서관마다 가득하잖아요. 대학 간판이 밥 먹여주던 시대는 끝났죠. 명문대 나와도 대기업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들어가도 40대면 명예퇴직 걱정해야 하잖아요. 고스펙 저효율의 함정에 빠진 세대, 그게 지금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왜 공부가 배신했을까요? 아이들이 노력을 안 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산업 구조가 바뀐 겁니다. AI가 변호사 업무를 하고 코딩을 짜는 세상이에요. 암기 잘해서 시험 잘 보는 능력, 그건 이제 기계가 더 잘해요. 과거의 모범생 인재상은 이제 기업들이 원하지 않는 구닥다리 모델이 된 거예요. 우리는 21세기 아이들을 20세기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시죠. 대졸자 취업률은 제자리 걸음인데 청년 실업률은 체감상 20%를 넘나들죠. 더 무서운 건 하향 취업 비율이에요. 대졸자가 고졸 일자리에 취업하는 비율이 30%가 넘어요. 수억 들여서 대학 보냈는데 결과값이 마이너스인 겁니다. 투입 대비 산출, 즉 ROI가 완전히 망가진 시장,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이에요. 혹시 이 숫자가 믿기지 않으신가요? 내 아이는 다를 거라고 믿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현실이에요. 이게 과연 남의 집 이야기일까요?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인 여러분의 자녀가 사회에 나올 땐 더 혹독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학원비만 쏟아부으실 건가요?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교의 IT 기업 임원 박전무를 만났어요. 그는 과감하게 중학생 딸의 학원을 다 끊었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아이 명의의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고 매주 서점에 데려간대요. 공부 머리 없으면 빨리 포기하는 게 효도야. 대신 돈 공부를 시킬 거야. 주변에선 미쳤다고 했지만 지금 박전무의 딸은 또래보다 훨씬 밝고 경제관념도 뚜렷해요. 박전무처럼 각성한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치동을 떠나 짐을 싸는 탈대치 현상,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번지고 있죠. 무의미한 경쟁에서 뛰어내려 진짜 아이의 행복과 부모의 노후를 챙기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패배가 아니에요. 전략적 후퇴죠. 아니, 오히려 승리하는 길이에요. 남들이 다 가는 길엔 먹거리가 없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에 투자했을 때,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를 지을 때 모두가 비웃었죠. 하지만 그들은 남과 다른 길을 갖기에 성공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문제풀이 기술이 아니라 바로 그런 야성과 생존 본능 아닐까요? 숫자를 볼까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자료를 보시죠. 자녀 사교육비를 절반만 줄여서 연금저축에 넣으면 20년 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수억 원의 자산이 생긴다는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확정된 파산으로 가는 길과 확실한 자산을 만드는 길, 데이터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잠깐 멈추세요. 지금 당장 아이 학원비 내역서를 꺼내보세요. 그 돈 정말 가치 있나요? 지금 흔들리는 건 대치동 학원가지만 곧 무너지는 건 준비 없는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어요. 학원비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오늘 밤 배우자와 식탁에 마주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셔야 합니다. 오늘 만난 박성훈 원장의 폐업과 이민정 원장의 눈물은 단순한 자영업의 위기가 아닙니다. 공부만 잘하면 성공한다는 대한민국 성공 방정식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신호탄입니다. 오늘 밤 자녀 사교육비 지출 내역을 10원 단위까지 엑셀로 정리하세요. 월 소득의 15%를 넘기지 마세요. 이번 주말 아이와 대화하세요. 학원 다니는 거 정말 도움이 되니? 솔직하게 묻고 구조조정을 단행하세요. 다음 달 줄인 학원비로 가족 연금 계좌나 아이 주식 계좌를 개설하세요. 그게 진짜 자녀를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 동네 학원가는 어떤가요? 빈 상가가 늘어났나요? 아니면 여전히 불야성인가요?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대치동의 불이 꺼져도 여러분 가정의 불빛은 지켜야 합니다. 남들 따라가다 벼랑 끝으로 가지 마세요.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눈높이 경제 시선이었습니다.